네, 안녕하세요.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장 초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을 물리신 분들 아마 많으시겠죠.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 1시간 동안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4월 1일 수요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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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4월의 첫 장입니다. 오늘 양지수가 개장 이후에 등락을 계속해서 보이다가 현재는 모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백신이나 진단키트, 온라인 교육 같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EDGC 같은 종목들이 15% 이상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음식료나 통신 장비, 게임,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진단키트나 이제 백신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10,000원짜리니까 장난이겠지 싶을 정도로 진짜 지금 허탈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주변에서 이미 고점이다라는 뉴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계속 가는 거 보니까 쫓아가고 싶고 해가지고 매수하셨다가 보니까 또 마침 또 내가 매수한 자리가 이제 고점이다. 이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또 오늘 빠진 폭도 장난 아니에요. 15%씩 빠지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다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 종목별로 좀 대응법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그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 관련 종목들이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장이 그런 좀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날을 잡고
조정일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이제 고점 찍고 빠질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물론 종가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던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빠졌다라는 것은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제 다우지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올랐지만은 장 마감에는 결국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요즘에 보시면은 지수가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만은 제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2%, 3%, 4%씩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횡보장이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얼핏 잘못하면은 매수매도 잘못했다가 정말 진짜 손실만 누적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장이 상승했던 이유는 이렇게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2019년에 그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던 인프라 관련해서 1.5조 또는 2조 달러 정도 해당하는 인프라 법안을 좀 다시 하자. 이제 이러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2조 달러 관련된 거 인프라 법안 있었잖아. 지금 시행하자. 지금 금리도 싸고 2조 달러 만드는 거 어렵지 않고 또 지금 뭐 경제 어려우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좀 반등을 해보는 게 어떨까. 사실 작년에는 공화당이 조금 반대를 좀 했었고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좀 싸우면서 차일피일 밀렸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 때문에 완전히 이제 묻혔었던 이제 법안인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반대했던 공화당 쪽에서 먼저 그걸 꺼낸 겁니다. 이제 민주당 저번에 너네 이거 하자 했잖아. 이거 이번에 하자 이런 식으로 좀 꺼내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민주당이 먼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화당이 먼저 꺼냈기 때문에 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침에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제 공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매물이 출하되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도 이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뉴스에 좀 단골로 나오시는 분인데 이게 이 뉴욕 주지사가 예전에 이제 앤드루 쿠오모라고 이 쿠오모 현재 뉴욕 주지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버지 밑에 이제 이남 4년가, 이남 3년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아들 2명에서 한 명은 지금 뉴욕 주지사, 한 분은 뉴욕 주지사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지금 CNN에서 앵커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지금 CNN이랑 뉴욕 주지사랑 인터뷰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뉴욕 상황이 어떤가요 하다가 마지막에 형 엄마 집에서 네. 전화 좀 하래 이런 말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우리나라 뉴스 좀 탔었는데 그 CNN 앵커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타이밍에 좀 대부분 정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공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좀 낙담하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동생 이미지랑도 같이 겹치면서 좀 어제 좀 전체적 분위기가 좀 얼어붙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제 좀 뭐 지금 좀 과도하게 조명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전체 18만 확진자 중에서 8만 명의 뉴욕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욕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발언도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구시장님이랑 같은 지금 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지역이 많이 좀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뉴욕을 앞으로 또 봉쇄를 할지 아니면은 이 비상시국이 언제까지 진행될지에 따라서 현재 횡보하는 부분 좀 벗어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면은 다우 지수랑 거의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횡보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1800 부근을 못 넘고 있어요. 1800은 커녕 1760 부근도 어제 인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올라왔다가 갭으로 빠지고 나서 금요일이죠. 이제 그 이후에 좀 그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보다 1800포인트까지 넘어가 줘야지 이제 횡보가 마치고 오히려 거기를 1800을 고점으로 다시 빠질지 아니면 거기를 넘어가 주면서 좀 상승폭을 키워줄지 좀 결정되는 여부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장 마감 때 외국인이 1,400억을 일시불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뭐 거의 동시효과 때문에 3시 30분에 일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3월 31일이니까
아마 월말 리밸런싱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외국인이 지금 포트 전체적으로 또 MSCI나 뭐 각종 ETF 펀드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리밸런싱의 일환일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제 매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 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지금 의미를 두고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이에요. 개인이 지금 증시 예탁금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지금 35조다, 역대 최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며칠 안에 지금 45조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의 매수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지수가 급하게 빠지면 예탁금이 급하게 늘어나고, 오히려 또 신용 융자 잔고는 보다 주식형 잔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과거랑 좀 차이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고객 예탁금보다 신용 융자 잔고가 높아지면서 리스크가 됐었는데, 지금 신용 융자 잔고 점점 내려가고 예탁금은 많아지고 주식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전과 조금 그 시장의 참여자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또 우리 증시가 좀 상승을 좀 해줬는데 어제 올랐던 이유는 중국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원래 지난달에는 35포인트 나왔다가 이번에 시장 예상치는 42포인트였지만은 이번에 52포인트로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50포인트 이상이면은 이 지금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호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호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그런 분위기 조금은 이어가지만은 오늘 우리나라 장이 종료하고 미국 장이 열리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고용 지표가 또 있습니다.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에서 또 발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야간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올랐고 오늘 아침에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오늘 오후에 또 매물 출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 마감 때 항상 주의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 관련 우려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정일지 아니면 고점을 찍고 하락의 시작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고요. 또 국내 증시 오늘 어제와 비슷한 자리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800선 돌파 여부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경제 지표들 잘 주목을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뭐가 안타깝냐면 시장 잘 가는데 뭐가 안타깝다고 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급락 나올 때 하락 뭐 한 1400대 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정도가 이제 단기 바닥인데 문제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치고 있고 부동산이나 현금이 있는 도마한 사람들은 지금 돈을 갖고 들어와서 못 써서 안달인데 곧 있으면 플레이어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도 주식 다 꼭 쥐고 계셔라 무조건 말씀을 드렸고, 이상한 종목들 물론 손절하셔야 되겠지만 꼭 쥐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연락 오시는 분들, 저희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잘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한테 네. 한 번씩 전화를 좀 드리거나 하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떤 코스냐,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쭉 이 1년의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은 2250대 인버스를 말씀드려서 고점이라고 그랬고 1400대 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안 좋은 종목도 정리를 하지만 좋은 종목도 위주로 비중을 실어서 꾹꾹 갖고 가져라. 이게 이제 저희가 쭉 1년 한 2달 동안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꾹꾹 참다가 1400대 다 손절을 해요. 너무 무섭게 받았어요. 사실 그날 10몇 프로 받았기 때문에 무섭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손절할 수 있겠죠. 근데 손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고 올라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손절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바로 사질도 못해요. 아,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못 사고 하다가 1700대까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나 못 먹고 가만히 있으면은 손실이 줄어들었을 텐데 괜히 손절 털어가지고 라고 이제 후회를 하면서 어디를 가냐면 코로나 쪽으로 가요. 왜냐면 그게 단기에 하루에 상한가 한 번만 먹으면 된다잉?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빠져요. 지난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쪽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한테 종목 산다고 하러 오실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그런 코스가, 만약에 또 손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면은 또 이제 쳐다만 보는 거죠.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돈을 너무 쉽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쉽게 버실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아침
그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면서 9 to 6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야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출근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도 투자자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개인들이 계속 지금 1,400점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어요. 그 보통 개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투자를 하는 비중을 그렇게 또 우습게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지수에 버티고 있어요. 현재 구간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쌍바닥을 말씀을 드리면서 통상 제가 쌍바닥 확률을 80에서 90% 말씀을 드린다. 근데 이번에는 한 60%에서 50%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너무 강하고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전통적으로는 원래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가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그 확률이 옛날보다 좀 줄어든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측면이에요. 물론 그래서 여기서 V자 반등을 할 거냐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재 구간 주식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슬라이스를 해서 사셔야 돼요. 조금씩. 왜냐하면 여기서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산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산다고 했을 때 누구는 사서 손실을 보고 누구는 사서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똑같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지수로 봤을 때 시점은 중립이에요.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려올 때 포트를 리밸런싱 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냥 홀딩만 하고 계셔도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그렇다고 또 뭐 현금만 갖고 계신 분들 나중에 뭐 2천 돼서 그때 살 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썰어가시면서 한 몇십 번이라도 사실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 번거롭지 않냐?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네. 돈 버는 게 여러분 부동산으로 돈 벌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임대하고 임차 주고 월세 관리비 근데 월세 안 들어오면 바로 전화해야 되고 쫓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주식하러 돈 버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라는 점. 남의 돈 뺏어 먹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흐름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계속 말씀드렸던 촘촘하게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짚어주신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 골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따로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요일장 본격적으로 골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4월 1일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7번, 와로 시작되는 총 8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그렇죠? 글자 수가 굉장히 길어서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힌트 들어볼까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왜요? 내가 왜 이거를 뽑았던 건가. 네. 지금 아침에 단기적으로 그래도 조금 왜냐하면 이제 아침 저희가 이제 고수의 픽을 마치신 분들은 아침에 이제 문자가 나가기 때문에 장전에 이제 아까 그것도 보셨던 가려져 있던 게 풀려 있는 문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좀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만한 종목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뽑아놓고서 어떻게? 오면 차 운전하고 오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공이 보이는 겁니다. 그쵸. 이제 저희 방송도 많이 보시고 내가 이 종목을 맞출 정도 되면은 그 주식 바닥에서 이제 달 좀 떨었다 이 정도 되는 이제 플레이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힌트를 들어보시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 진동 모터 제조 및 판매.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어택을 당하면은 덜 떨리잖아요. 네. 그런 이제 진동 모터 같은 그런 계열을 하는 사업이고 또 요즘은 조금 덜한데 최근에 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조금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VR. 핫했던 많이 나오기도 많이 나왔고 VR이나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그리고 투자를 하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와로 시작되는 무려 8글자의 회사예요. 네. 여러분들 딴 거보다 게임 쪽이다. 게임 쪽이다. 그러면은 뭐뭐겠죠. 그쵸. 무슨 게임을 하는 회사라는 게 온몸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잘 검색을 HTS를 잘 사용을 해보셔서 네. 와를 치고 그 다음에 종목 글자가 8자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게임 회사처럼 게임 회사처럼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잖아요. 조금 오늘은 좀 성의가 필요해요. 네, 네. 내가 정말 그냥 방송만 보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은 분명히 HTS, MTS는 켜져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흑백이 가려질 수 있지 않은가 네. 생각이 좀 됩니다. 이렇게 좀 방송만 이렇게 보고 계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열심히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의지를 가지고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와로 시작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이름에서 누가 봐도 게임주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스마트폰용 진동 모터를 제조하고 VR이나 모바일 게임 같은 거를 퍼블리싱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VR로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추가적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사실 이름이 길다 보니까 네. 이거를 주식을 하는 분들도 굳이 안 찾으면 와 뭐시기 그 뭐더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확하게 안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검색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오늘 딱 앞에 이제 7개 보여드렸잖아요. 아침에 이제 컴퓨터를 켜서 이제 프로그램 따봐서 7개를 봤을 때 와 오늘은 몰래도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네. 아싸리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걸 가져가서 제일 어려운 걸 가져온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아까 이제 힌트에 대해 좀 추가적인 힌트 좀 드리자면은 일단 그 스마트폰용 그 진동 모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핸드폰의 모든 진동이에요. 핸드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미용 기계도 들어가고 전자담배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동이 되는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 제품들을 만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게임 퍼블리싱 및 투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뭐 게임주 중에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회사에다가 투자도 하고 다른 이제 뭐 게임 뭐 로고나 아니면 게임 IP 지적재산 관련 그런 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직접 퍼블리싱도 하고요.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 회사 이제 관계사가 또 있는데 이 관계사가 네. 이번에 그 이 종목의 2대 주주인 넷마블한테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VR 관련된 기술 기업이거든요. 이제 네. VR 기술을 가진 기술인데 이 회사가 이 와로 시작하는 종목의 2대 주주인 넷마블로부터
거의 투자도 받고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VR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앞에서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 종목은 굉장히 쌉니다. 코스닥의 1,000원대 종목이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힌트 내시려고? 네, 그러니까요. 제가 슬쩍슬쩍 곁눈질을 했는데 네. 이제 김상현 전문가님이 열심히 저도 이 설명하시는 신호를 동안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되게 의자를 이렇게 자세를 고쳐 앉으시고 되게 착잡해 보이는 표정이었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고 더 이상 격하게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종목인데 오늘은 일단은 너무 그 글씨가 기니까 조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8글자인데 앞에 5글자, 뒤에 3글자인데 네. 뒤에 3글자는 드리고 갈게요. 아, 좋아요, 일단 좋아요. 게임즈까지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에 5글자만 해도 너무 어렵거든요. 네. 앞에 5글자만 해도 너무 어렵고 뒤에 3글자는 게임즈로 끝납니다. 게임즈로 끝나고 이제 앞에 5글자 맞춰셔야 되는데 네. 일단 앞에 5글자는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삼성 SDI를 낸 적이 있지만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한글로 풀려 있거든요. 그쵸, 그 영어를 한글로 풀어 쓴 데가 있고 영어로 써 있는 데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글로 풀어 써 있어요. 한글로 풀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글로 뭐뭐뭐 게임즈 그쵸.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고. 네. 또 그 지난번 그 삼성 SDI의 네. 그 힌트에 기가 막히다는 찬사를 받고 그쵸. 오늘 또 그 방식으로? 지금 앉아가지고 네. 이거 뭘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나 하다가 네네네. 또 이 유명하신 분의 이니셜과 같은 누가 있나? 우리 김동원 앵커님이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지만 네. 이니셜이 KDW. 그렇죠. KDW를 한글로 쓰면은 종목명이 되는 것처럼 그쵸. 이분의 그 이름을 이름을 아까처럼 한글로 쓰시면 네. 이 앞에 5글자가 완성이 된다. 네, 누구예요, 요즘 근데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요.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누구지? 딱 들으면 알만한 저희가 이분 관련주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알았다. 정확하게 이제 딱 알았다. 할 정도면은 요즘 저희가 저희한테 이제 그 최근에도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님께서 네네네네. 이 이재명 지사님의 이니셜을 따면 정확하게 이 앞에 5글자가 앞에가 나오는데 달라요. 앞에가 달라요. 앞에 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L2로 쓰는 사람이 있고 L2. YI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와로 시작하니까 L은 아닐 거 아닙니까? 아. 이 정도까지 해서 네네네네네. 우리 또 그 TV에 자주 나오시는 이재명 지사님의 닉네임을 따고 네. 성을 L이 아니라 YI로 갔을 때 네네네. 정확하게 네네. 5글자가 채워지면서 뒤에 게임즈만 붙이면 네네네. 이 종목의 이름 이 정도까지면은 숨차.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정도까지 해도 힘듭니다. 네. 정도까지 해도 힘들고 네. 분명히 JMS 뭐 이런 것도 올 거고 분명히 그쵸, 이제 그쵸. 사람 이름을 하시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 YS 뭐 이런 거, DJ 이런 그쵸, 분들 그쵸. 이런 분들 이름도 뭐 생각나실 테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지사님의 네. 닉네임이지만 성이 L이 아니라 YI로 쓰신다고 여권을 그렇게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고 한다면 약간 그걸 한글로 딱 풀어서 게임즈 딱 붙여주시면 종목명이 된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종목명 긴 건 이제 안 가져오려고요. 뭐 예를 너무 들어서 수고하셨어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정말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런 것처럼 잘 아시는 종목도 아니면은 이런 네네. 긴 이름은 필터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네네. 앞으로 프로그램상에 로직을 짜놓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도 않도록 그렇지. 하지. 나오지도 않도록. 손이 안 가도록. 일단 수고하시니까 좀 쉬고 계세요. 좀 쉬고 네. 계시고 제 3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8가지 글자 중에서 마지막 3글자는 게임즈입니다. 네. 저희 공개를 해드렸고요. 앞에 5글자는 영어를 한글로 만약에 K라고 치면 K, 이렇게 쓰시는 건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님의 이니셜입니다. 하지만 앞에 이씨가 LEE가 아니라 YI로 쓰실 수도 그럼요. 있다는 실제로 거죠. 그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씨 피셜로 이렇게. 그럼요. 제가 이씨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이 3가지 힌트를 모두 조합을 하셔가지고 잘 맞춰주시면 8글자를 완성을 시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7번 와로 시작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자 고수의픽 리스트에 이 종목 말고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11님께서 보내주신 S51이고요. 매수가 47,5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47,500원 매수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급락을 했을 때도 최저가가 48,450원이거든요. 47,000원대를 가시려면 2014년까지 돌아가야 돼요. 거의 뭐 시간을 달려서 이 정도까지 가야지 나오는 가격인데 뭐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때까지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정말 사시겠다는 분이라면은 매도가를 물어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래 가져가셨고 이제 오래 가져가실수록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기대 수익이 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로 뭐 생각하시기 좀 힘드실 테고 아예 정말 장투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일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오타라서 또 이제 우리가 숫자 보내다가 저도 요즘 이제 그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네. 뭐 이렇게 핸드폰 누를 때 손이 덜덜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이 가격이 좀 오타라고 쳤을 때는 만약에 일단은 덩치가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유가가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가나 뭐 WTI나 이런 걸 안 보시는 분들도 지나가는 주유소만 봐도 옛날에는 뭐 휘발유 넣을 때 1,500원대, 1,600원대 이랬는데 요즘 1,3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유가가 많이 빠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유가가 빠지면 이런 업종들은 전통적으로 마이너스의 부의 영향을 받는데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올라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럼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일단 작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와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00이나 2,200대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무시하고 얘 혼자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시장도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일단 판단하시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의 지수가 한 2,000 정도 된다. 그때부터는 조금씩 줄여가셔도 되는 걸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종목의 매도 가격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짧게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7만 원대까지는 7만에서 7만 1,000원대까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잡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 개별 종목처럼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은 오래 못 가져갈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1차 목표가는 7만 원대까지 잡고 좀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비중은 아니에요. 작은 비중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유가가 한번 반등을 해주고 지수가 올라오면은 그 이후에 장이 조금 이제 평범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는 섹터는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S51 시장 흐름 보시면서 좀 천천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7만 원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2296님께서 보내주신 한샘이고요. 매수가 73,30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샘은 이제 다들 아시는 이제 그 뭐 가구나 주방 쪽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것을 하는 기업인데 좀 억울하실 거예요. 사신 게 막 너무 불리하게 사신 것도 아닌데 사자마자 장 무너져가지고. 그 곧바로 좀 이렇게 큰 손실만큼 생길 종목이 가격이 아니었는데도 생긴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셔도 되시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하방은 좀 잡힌 것 같으니까 또 종목도 지금 지난번에 조금 흑자폭이 커졌고 네. 흑자폭도 커졌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좀 바닥이 좀 잡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7만 5천 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7만 5천 원까지 나왔을 때 시청자님의 선택인데 7만 5천 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 한샘을 산 이유가 이 종목을 오래 가지고 가고 싶어서 산 거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7만 5천 원 경우, 이 7만 5천 원 왔을 때 비중이 지금 50%는 좀 많거든요.
조금 줄여 두셨다가 그 이후에 64,000원쯤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75,000원에서 분할 매도하셨다가 정말 장투로 갈 생각이시라고 했을 때 전제입니다. 75,000원 분할 매도, 그다음에 64,000원에 다시 사시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고 난 그냥 한번 들어가 본 거다라고 하면은 75,000원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5,000원에서 분할 매도 또는 매도 이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5400님께서 보내주신 명문제약입니다. 매수가 5,42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고요. 기다리기 너무 지루한데 언제 팔아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더 기다릴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파세요. 네. 지금 파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약간 손실권인데 큰 손실은 아니에요. 근데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지금 일단 제가 줄쳐놓은 이 주황색 선, 이 선이 사셨던 매수가예요. 매수가인데 보시면은 지금 고점에서 정확하게 일단 음봉이 나오면서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항선 라인이 견조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절반은 파셔야 돼요. 절반은 파시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돌파를 할 수가 있잖아요. 돌파 여부는 나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기본적인 루트인데, 만약에 경우의 수를 나눠서 지금 일단 절반을 파시든 다 파시든 지금 일단은 파시는 게 맞고요. 경우의 수를 나눠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쭉 차트를 한번 당겨서 정말 오랫동안 옛날 과거로 돌아와서 과연 이 55,400원이 언제 때까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때쯤 사셨으면은 여기 파셨겠죠. 이때 급등을 했는데 뭐 안 파셨을 리는 없고, 이때쯤 사셨다면은 이번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물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19년 급락 때도 물렸을 수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쯤 사셨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최근에 쭉 폈을 때 최근에 나왔던 이 정도 레벨들, 이쪽 레벨에서 만약에 사셨다 그러면은 오늘 전량을 정리하시고 매매 쉬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손실이 좀 있으니까 자꾸 급하게 가는 것들, 급등하는 거 따라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만약에 최근 이 봉에서 잡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자꾸 급등주, 돌파주만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근데 돌파를 한 이후에 사셔야 되는 거를 오히려 돌파하기 전에 예측해서 매매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내려올 때 손절도 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매도를 하고 주식 공부를 조금 다시 한번 하시고 매매를 쉬시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간 정고점 레벨이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은 잘라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문제약 매도 의견까지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을 모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 와로 시작되는 8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두 번 다시는 뽑고 싶지 않은 이 긴 이름의 YJM 게임즈. 우리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이재명 지사의 닉네임과 닉네임이 아니죠. 이니셜과 자꾸 닉네임이라고 하네. 이니셜을 한글로 풀어놓은 것과 같은, 네. 물론 조금 어거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입장에서 그렇죠. 여권에 YI로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요즘은 YI로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LE로 그래요? 썼는데 요즘은 약간 리로 쓰면은 북한 사람인 줄 안다는 얘기도 그래요? 있고, 리정형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진짜로 요즘은 옛날보다 이제 YI로 진짜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일단 이 종목 만약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가져왔을 때 시가를 좀 잡고 왔는데, 시가에 1,240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 1,240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1,300원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종가쯤까지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매수가 정도 보시고 판단하셔도 되고, 지금 좀 들어가시긴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은 맞춰주시고 저희랑 이제 연락이 되신 분들은 네. 오늘 만약에 종목을 받으셨을 테니까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매수가 1,24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6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1,050원 정도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YJM 게임즈였습니다. 짧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정답자 5분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전화 잘 받아주시고 상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께서 잘 맞춰주셔서 너무 뿌듯한 과외 선생님의 기분을 느낀 것 같은데, 자, 오늘 오타가 몇 개 오긴 왔는데 첫 번째 오타는 YG 엔터테인먼트. 와로 시작되는 그게 하나 왔고요. 뭐였더라? JK 게임즈? 아무튼 그것도 좀 헷갈리신 분이 하나가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정답자 문자를 확인해 보면 8667님께서 찾으셨나 봐요, 열심히. YJ 게임즈 찾았어요. 아우, 힘들어. 세 분은 사랑입니다. 화창한 봄날 우리 계좌도 활짝 피는 봄이 언능 와주길 이런 문자 저 정말 기대하면서. 좋아합니다. 네? 이런 문자 정말 좋습니다. 그쵸. 예. 너무 따뜻해지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대박나세요. 5582님께서 보내주셨고, 6445님께서는 10번 넘었어요. 뽑아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셔서 뭐 선출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저희가 한번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5213님께서 오늘 날씨 맑고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9191님 힌트 주시려고 애쓰시는 세 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짱입니다요. 최고. 역시 9191님 또 오늘도 따뜻한 문자 보내주셨고, 4707님께서 이분은 저 꽃 콜렉션을 만들어주시는데 오늘은 또 진달래꽃이라고 해주시네요. 아. 네, 그리고 이영 전문가님은 나무꾼이래요. 아까 짧게 잘라서 하라고 하셨죠. 이 때문에 잘라서 하라고 해서 나무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제 추측이긴 한데,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707님께서 또 이영지 전문가님 너무 어려워요, 미워요. 이건 오늘 좀 어려웠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오답이 있었어요. 만약에 네. 문자 보내셨는데 YS는 못 말려 이런 거 보내주셨으면 제가 뽑아드리려고 했는데 잘 모르시죠? YS는 못 말려. 이게 네, 잘 몰라요. 예. 옛날에 유명한 그런 유명한 그 농담인가요? 개그 소재를 아. 묶은 책이 있어요. 이제 김영삼 아. 대통령을 그냥 풍자해가지고 YS는 못 말려 이런 걸 만약 보내주셨으면 제가 뽑아드리고 딱 8글자기도 하고 그러네요. 했는데 그런 오답이 오지 않아서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책은- 마찬가지 보영락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한번 드릴 테니까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푸는 재미로 방송 보신다고 했던 그런 네. 분들도 계시고요. 자, 오늘도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퀴즈도 척척 잘 맞춰주셔서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소 감소했는데요. 그래도 예상보다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469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0.3% 줄어든 418억 7천만 달러, 무역 수지는 50억 4천만 달러 흑자로 9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단가는 하락했지만 수출 물량은 17개월 만에 가장 큰 13%가 늘어나면서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감소폭은 완화됐습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가 주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20% 감면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 물적 이동 제한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이런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공항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 환전소, 편의점, 급유 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깎아줍니다. 하나큐셀이 유럽 최대 태양광 시장인 독일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독일 보도 전문 채널 NTV와 서비스 품질 연구소가 주관하는 독일 생활소비자 어워드는 올해 41개 분야에서 수상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하나큐셀은 태양광 분야 종합 만족도와 재구매 의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큐셀은 국제표준 품질 기준의 2~3배 수준으로 자체 시험을 엄격하게 진행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있고,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독일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환경청이 주관하는 2020 에너지스타상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에너지스타상은 미국 정부가 환경 에너지 분야 기업과 단체 2만 곳을 대상으로 에너지스타 인증 활용과 대외 홍보, 마케팅 우수 활동 등을 평가해 수여합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스타 인증 모델 가운데 절감 효과가 가장 뛰어난 제품에 주는 에너지스타 최고 효율 등급을 지속 확대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33개 모델이 최고효율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LG전자도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 확대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등에 따라 최고상인 지속 가능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LG전자가 북미 시장에 판매한 에너지스타 인증 제품 규모는 2조 4천억 원 이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과 서울시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친환경 수소 전기차 및 수소 충전 인프라 보급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시와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 및 인프라 확대, 수소 전기차 생산 및 보급, 수소 전기차 활성화, 수소차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민관 협치 방식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소 전기차와 충전소 보급 목표를 크게 높일 예정입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 대상을 승용차 중심에서 상용차와 건설기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생태계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승용차와 버스 구매 보조금,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여파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0% 급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GC 녹십자는 일본 파트너사인 클리니젠이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의 헌터 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의 풍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그룹형 사회 관계망 서비스 밴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오늘 쿠팡페이를 별도 회사로 분사합니다. 쿠팡은 앞으로 온라인 쇼핑 사업에 집중하고 쿠팡페이는 간편 결제 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 골수의 관심 종목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 봤습니다. 골수의 픽 퀴즈는 매일 아침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골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